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생존 부동산 강의 4강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득세는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의 근본 원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의 교재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쇼킹 부동산 1 아파트 교과서 편입니다. 자, 쇼킹 부동산에서 생존 부동산 강의란 이름으로 부동산 지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부터 부동산 세금 규제까지 성인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개인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들은 쇼킹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이나 쇼킹 부동산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생존 부동산 강의는 세금 중심으로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기본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취득 단계에서 들어가는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 취득세는 2020년 6월까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 수단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강력했던 게, 자,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유주택자 진입을 사실상 차단시켰던 게 바로 이 취득세 제도였다는 거죠. 자, 4강 주택 취득세는요, 먼저 1주택자 취득세 부분과 한시적으로 도입된 1주택자 취득세 감면제도,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계산법, 그리고 FAQ 두 가지만 좀 정리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세금을 계산 방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세금 산출 공식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부동산 114에 가시면요, 더보기 메뉴에 부동산 계산기라는 메뉴가 뜨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계산은 계산기에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야, 대략적으로 1주택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주택자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다주택자 기준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만 아셔도 어떤 상황에서 중과를 내는 부분이고, 내가 1주택 취득하는데 어느 정도 취득세가 나갈지만 알아도 부동산 의사결정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주택자 취득세 계산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택 취득세는 1%부터 3%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이 2%로 단일 구간으로 선정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운 계약이 굉장히 만연해서,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1.01%부터 2.99%까지 세율이 자동적으로 취득가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취득세가 1%에서 3%까지 적용되면 여기에 다시 1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면적부터는요,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는요, 1.1%부터 최대 3.5%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세금이 좀 낮은 편이에요.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같은 경우는 4.6%가 적용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재개발 구역에 입주권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4.6% 오피스텔 취득하시는 분들도 같은 세율을 납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참고로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 방법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에다가요, 3분의 1을 곱하고 마이너스 3억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이다 치면은요, 7 곱하기 2 나누기 3 마이너스 다시 3을 하게 되면요, 1.6666 나오게 되죠. 여기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은요, 1.67이 나오게 됩니다. 외우지 말고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산기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자, 1주택자 취득세 예시를 보겠습니다. 매매가 8억 원, 25평 아파트 취득세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아까 슬라이딩 계산 방식으로 2.33%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1,864만 원에 지방교육세 186만 원이 추가돼서 총 2,050만 4천 원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자, 동일한 금액의 평수만 키워보겠습니다. 매매가 8억에 40평 아파트 취득세율입니다. 아까와 지방교육세와 취득세율은 똑같은데 농어촌 특별세 매매가에 0.2%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산출돼서 농어촌 특별세 160만 원이 더 부과되다 보니까 2,210만 4천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1주택자 취득세 감면 부분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으로 혼인 여부와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준대요. 자, 주택 가액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4억 원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자, 얼마나 깎아주냐?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다 깎아주고요. 그 외에는 절반 정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과 이제 자산 요건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액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적용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빌라 사는 사람이 생애 최초로 빌라 살 경우에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 보면 2022년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해서 2023년 말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다주택자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1주택자 세금 저희가 정리를 드렸고요. 자, 1주택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 구입할 때 중과세율이 취득세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한 채를 더 살 경우에 8%가 적용되고요. 집이 두 채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12%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싱가포르 모델을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택 한 채 있더라도 비조정대상 지역, 저 멀리 뭐 강릉이나 이런 지역에 주택을 하나 취급하면은 1주택자 세금이 적용되는데, 자,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도 2주택자가 추가로 사는 건 8%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원래 비조정대상 지역도 2주택자는 8%가 적용되는 걸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됐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약간 다듬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취득세율도 크게 강화됐거든요. 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율을 더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전부 다 이 증여한다 싶으니까 증여세율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12%를 물렸어요. 그 외에는 3.5%인데 이 3.5% 되는 경우가 뭐 또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 존비 소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가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가 내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2%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예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가 보유한 상황에서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거기 아파트 분양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투자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2주택자 세율이 적용될까요?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냐면은 구입하려는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포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때 얼마의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당연히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 있어요. 주거용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요. 얼마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얘는 오피스텔입니다. 중과세율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됩니다. 8%의 중과세율,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가 몇 채인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주택수 계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나 종부세 계산할 때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나 주택수 계산하는 게 다 틀려요. 자, 먼저 취득세 계산 시의 주택수 계산 방법은요, 먼저 주민등록상 1세대에 보유한 주택을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도 포함이 돼요. 단 미혼 자녀가 분간 상태에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간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중위소득 40% 이상이게 되면요, 분리세대로 빼주게 됩니다. 이 중위소득 40%는 현재 기준으로 73만 1,132원입니다. 자,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계산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동거 보양 같은 경우는요, 좀 예외로 인정을 해줘요. 65세 이상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합친 경우에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합쳤어요. 그리고 자녀 세대에서 집을 살려고 했더니 부모님 집 때문에 이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네? 그렇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단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30세 미만이면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에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주택수가 자녀가 주택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나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 하나 더 사고 싶어. 이거 오피스텔 살 때 중과 취득세율 적용될까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취득할 때 얘를 이제 사무실로 쓸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과를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오피스텔 취득할 경우에는 4.6%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권도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얘는 추후에 주택으로 될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계산할 때도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됐죠. 취득세 계산도 동일합니다. 단 분양권과 입주권 취득 단계에서는요, 얘를 중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죠. 얘는 주택 취득세 계산하는 부분이죠.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권 같은 경우는 토지에 해당되는 4.6%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또한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계산 참고사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상속 개시일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시면서 야, 이건 너네들 평생 갖고 가라, 그래서 자녀 둘이서 이것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로 받았는데 5년 지나고 나서도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 가장 지분이 큰 사람한테 주택수를 몰아주거나, 또는 50대 50으로 동일 지분 시에는 실제 거주한 사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나, 또는 연장자 오빠나 누나가 이제 가져가는 순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취득세 FAQ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어떻게 될까요? 교재 54페이지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은요, 다주택자 시장 진입을 차단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에서 갈아탈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 2주택자임을 지자체에 밝히게 되면요, 1주택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지켰는지 점검하고요. 만약에 점검했는데 이 사람 처분 안 했네? 그러면 당연히 2주택자 세금 중과세율을 추후에 청구를 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세대 내의 구성원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채를 남편 50%, 아내 50%가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몇 채다? 한 채다. 취득세 주택수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죠. 만약 다른 세대와 공동명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다른 세대에 있는 A씨 그리고 또 다른 세대에 있는 B씨 지분이 50%씩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형제나 자매끼리 서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공동 투자로 갖고 있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상으로 취득세 강의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습은 필수인데요. 영상을 한번 더 보시거나 서적을 빠르게 한번 보시면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산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